그 한덕수 총리 이 탄핵 기각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제 말씀의 요지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예견된 결과. 예, 탄핵 결정에 있어서 기각될 거라고 예측했었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좀 재밌었던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뭐 그와 같은 표현들, 우리 국민들은 모두 다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선 국민들의 맨 첫 번째 반응은 네가 할 말은 아니다. 예. 뭐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걸려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 전가 사례를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좀 무리수이고, 또 하나는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 결정문은 다 읽어봤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러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 같다. 그런데 한 분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하고서는 이게 그렇다고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우리 이제 흔히 이야기하듯이 법률에 있어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반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뭐 신호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그분 감옥에 넣지는 않잖아요. 예. 예.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여러모로 봐도 조금은 생뚱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 좀 주셨는데 일단은 뭐 기각 의견 중에서는 이제 헌법 위반의 소지는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좀 보류했던 예. 건에 대해서 그때 3명이었죠. 이후 최상목 등이 예. 임명하긴 했습니다만 각하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은 또 의결 정족수 문제를 좀 꺼내긴 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150명이냐, 예. 200명이냐. 그렇죠. 예. 예. 짧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하자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냐. 탄핵 의결 정족수인 3분의 3분의 2냐 아니면 일반 국무위원회 탄핵 의결 정족수인 과반이냐 150명이냐 이건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만약에 150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현직 지위를 가지고 150명으로 하다 보면 이건 국정의 어떤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만약에 대행, 대대행, 대대대행 뭐 계속 연이은 탄핵이 줄지어져 가능하다라면 지금 과반을 넘는 민주당 의석수에 의해서, 물론 그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은 과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지할 것이냐,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반론들도 냈더라고요. 민주당 측, 뭐 정확히는 국회 측 청구인의 요지입니다. 한덕수는 이와 같은 이유로 탄핵되어야 한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내란 행위이다. 이와 같이 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즉 한덕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으므로 한덕수는 내란 행위를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냥 되물어볼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한덕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나요? 탄핵 청구 이후로 그런 사실이 뭐 일각이라도 혹은 누구의 주장에 의해서라도 나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예. 결정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한덕수가 탄핵이 돼야 된다라면 이 구절 하나뿐이다. 여러 가지 사유들을 내걸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가지, 12가지 혹은 20가지 인다 한들 그것을,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재판부도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도 일부 헌법에 위반된 요소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는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왜 거짓말을 써놓는지, 이거 요즘 뭐 학술 용어로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저명한 심리학자가 썼던데 이른바 개소리. 예. 이건 뭐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쓰는 말 아닙니다. 뭐 영어로는 다른 뜻이겠는데 제가 원어로도 봤었지만 사실 개소리가 제일 적합한 번역어 같아요. 사실 이거 개소리잖아요. 한덕수는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이게 개소리란 말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올라간 화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의 의견인 거죠. 네, 국회 그렇습니다. 측의.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라디오로 듣거나 하면은 민주당 측 패널, 넓게는 국회 측 패널 나와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했거든요. 한덕수는 이러해서 국회 계엄에 혹은 내란에 적극적
동조자 혹은 공범. 지위의 한 축이다.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걸 누가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탄핵에 대해서 인용 의견을 표시한 정계선 재판관마저도 이 부분은 동의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말씀들 지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쭉 탄핵 사유를 열거했는데 뭐 이제 제가 비유컨대 10가지 12가지 열거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들어맞더라도 탄핵이다. 전 그 말이 이제 과장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만큼 하나하나의 사유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로 열거되어진 것은 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미미하다. 조금 보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내용들도 나오는데 뭐 한동훈 당시 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 이런 것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게 탄핵 사유일 수 없다. 뭐 사실 쭉 나머지 것들은 보면은 사실관계도 부정하고 혹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건 통상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통상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법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탄핵의 사유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구구절절히 써놨는데 유일하게 하나 만약에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와 같이 황당한 내용이라면 황당한 개소리라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1년의 탄핵에서부터 오늘 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형이화되고 혹은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라면 희화된 사건이다. 좀 민주당은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추진할 때마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네.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네네. 열거해놓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민주당이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말하는 한덕수가 대통령의 계엄을 건의하였다. 이 사실에 대해서 판결문 그대로 한 번만 짧게 얼른 한번 네.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용입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덕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두 번째, 한덕수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사실관계를 놓고서 평가를 두고서 헌재위원들이 재판관들이 논쟁을 하였다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라 사실 자체가 애시당초 없었다. 예. 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대기사님 좀 정리를 해주셨고 예.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연결이 될 것인가 어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이 어떤 예고편이다. 네네.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탄핵 인용을 위해서 이번에 한덕수 탄핵 기각을 한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네.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는 역시 과거 한 벌써 2주 됐나요? 그래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예. 이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이후 공포 마케팅이 실시 중이다. 공포 마켓 좋게 말하면 공포 마케팅이고 또 일부 그 유튜버들의 구걸 행각 중이다. 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 일부 유튜버들 그리고 뭐 시민단체들 제가 봐서는 통장 내걸고 계좌번호 내걸고 또 구걸 행각 시작했다. 거리로 나가야 뭐 탄핵이 된다. 뭐 거리로 나가야 된다. 뭐 헌재가 어떻게 됐다. 모두 다 저는 일종의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한편으로 본인들의 부족한 지성을 행동으로 몸으로 메꾸기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 저는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 그리고 언론들의 차분한 반응들을 보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는 관계없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뭐 사실 그렇잖아요. 또 이 행간으로부터 윤석열 탄핵에 대한 인용의 어떤 실마리를 혹은 기각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무의미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